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열 우려입니다. 이 빨간불이 좀 무섭게도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코스피 6,300포인트 돌파에 덩달아 커진 과열 우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입니다. 레벨업은 정말 반갑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경고등 들어오는 거 아니야? 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어제 들어갔는데 그게 저점이었네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담력을 키워야 되나요? 대표님. 일단은 코스피는 지금 거의 뭐 2달 정도 내리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랠리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긴 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 쉬어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경계감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 지수를 이끌어 나갔었던 그 매수 주체 자체가 외인과 기관인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 흐름을 또 살펴보니까 외국인 지금 순매도가 2월 13일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미 메이저 기관 수급 동향을 봤을 때도 보험 쪽에서는 이미 이제 2월 초부터 조금씩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 근래 들어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 심리도 같이 함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가장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게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을 보니까 반도체 관련한 ETF들 역시도 어마어마한 지금 폭등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열된 국면에서는 무리해서 따라잡기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섹터에서 사익 실현이 나왔을 때 수급이 어디를 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 저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 코스닥 시장도 같이 크게 이제 조정을 주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코스닥 시작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동안에 계속 제자리 걸음이 이어진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월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쪽에서 이런 이제 차익 실현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머니무브를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코스닥 쪽에 외인 자금이 최근에 이제 2월 19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메이저 기관 수급으로 봤을 때 연기금 쪽도 외인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좀 덩달아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이 코스피가 조정 준다고 해서 크게 흔들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코스피가 오히려 횡보 구간을 만들어 나가면 코스닥이 힘있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관련 이슈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이기도 하잖아요. 3월 달에 또 인터배터리 관련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면서 코스닥 시장 지수 상승을 견인해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저는 그 힌트가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가 5% 정도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급 이동 방향성 어디로 가는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2월 월말 장세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과열은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코스피에서 나온 자금이 코스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타자를 좀 발굴하는 데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코스피에서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다 보니까 또 따라잡고 싶은 것도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맞죠. 일단은 뭐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거는 대형주 쪽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형주라고 해서 다 같은 대형주가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편차 갈리는 모습인데 명확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예상 실적이 아니라 확정 실적.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에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종목을 선별한다라고 하면은 예상 실적 백날 얘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확실한 종목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향 컨센이 계속해서 조정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그냥 이제 실적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스토리만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약간 멀리할 필요가 있는데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전에 초전도체 나왔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뒤늦게 타야 되냐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냐 이렇게 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2차 확산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호실적 나오니까 다시 한번 거품론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의 활성화 기대감이 되어지면서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부장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장주 못 잡았는데 어떡하지 하신 분들은 약간 2차 확산 연결고리가 있는 소부장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 가고 있는 대형주도 좋지만 지금은 살짝 뒤쳐져 있는 쪽으로의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아까 좀 짚어봤듯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비중을 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래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종목단의 흐름을 봤을 때도 로봇주들이 대형주들이 일단은 최근에 많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원전주에서도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도 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도 섹터군에 해당하는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들 갔다가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주도 섹터군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은 잘 쥐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5,000피에서 6,000피까지 단기간에 지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도 3,000스닥에 대한 기대감에 앞서서 2,000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소형주들도 그와 같이 함께 편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단발적인 개별 종목들이 개별 이슈를 통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내지는 최근에 STO나 디지털 자산과 같은 이제 관련 종목들도 간헐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섹터단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시세 움직임, 테마성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가는 장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런 개별주로 단타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하는 그런 분들의 수급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단기적으로 잘못 따라타셨다가 대응을 또 못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마의 그런 선별 이런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을 뭐 매매를 배제하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단발적인 시세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섹터군의 개별 종목들은 적어도 비중에 있어서는 과도한 비중보다는 5% 10% 선에서 단기 흐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를 지금 시점에선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 내에서 뭔가 템베거를 찾기보다는 주도 섹터군이 뭔가 더 묻어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아까 송유 매니저님께서 실적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중소형주들 고르려면 실적 베이스로만 고르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업종별로 약간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목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재미없는 시장이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일단 메인으로 보셔야 되는 건 실적이 맞습니다. 실적이 맞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빅테크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접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냐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를 하더라도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 SK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얼마나 높은 매출 의존도를 갖고 있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3, 4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업 한두 개의 매출 의존도가 높으면은 조금 이제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만 봐도 답은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은 약간 테마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요 대기업향 매출 비중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상 실적 컨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실적 컨센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수급인데요. 가장 베스트는 기관이랑 외국인,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 수급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보통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살짝 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증시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감 이런 게 또 더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베이스로 해서 수급도 보고 공급사가 어딘지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매니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살짝 좀 찌르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외국인이 안 사는 종목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요들? 아니 최근 코스피 계속 안 사거든요. 환율이 내려갔음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저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어느 정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큰 상승폭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를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3,000포인트 언더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코스피를 외국인 수급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벤트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건강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차익 실현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들어오길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